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자 O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8월 22일 일본 방위 당국이 국방부에 앞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요구를 받고도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 병상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는 윤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대해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고 다음날 27일 용산 대통령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희를 묻고 싶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체 무슨 소리냐 발작하며 우리가 독도 방어 훈련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오느냐라는 취지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독도 방어 훈련 일절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5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만적인 침묵이야말로 독도 지우기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본 대사 초치해서 강력 항의해도 모자랄 판에 대체 무슨 소리냐, 독도 방어 훈련 잘하고 있다. 하여간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윤석열은 이렇게 발작하면 허를 찔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정 들어갑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것은 8월 21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당국의 항의 바로 전날에 나온 겁니다. 21일 군 당국이 독도 방어를 위한 훈련인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자, 훈련 명칭부터 독도 방어 훈련에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함정 3척에서 5척을 동원해서 동해상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 방어 훈련은 5번째이며 앞서 4차례도 전부 비공개였다. 매번 비교적 작은 규모로 언론에 사전 공지 없이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이 독도 인근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할 때마다 일본이 우리 정부에 항의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자, 기사 자체도 좀 이상하죠.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했다면서도 해병대 독도 상륙 등은 안 하고 작은 규모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계속 작은 규모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본의 항의 워딩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하지 말 것. 자, 여기서 일절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봤을 때도 윤 정부 들어서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어, 훈련의 강도가. 하지만 그것마저 하지 마 라는 의미에서 일절하지 마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비공개 상태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은 독도 방어 훈련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도를 경비하는 부대가 해군이 아니고 경찰이잖아요. 네. 우리 국토다. 이거 분쟁 지역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확실하게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그렇지. 분쟁이 전혀 없는 우리 국토다라는 상징성 때문에 경찰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토를 가상의 적국인, 잠재적 적국인 일본이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침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방어 훈련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독도를 중심으로 투사될 때는 우리 공군력이 거기에 좀 못 미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거기 가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한 15분 하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공중급유기도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 의지를 표현하고 이 지역이 대한민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걸 국제적으로 알리는 일종의 행사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는 말씀처럼 명확한 지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윤석열이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일본이 봤을 때도 약하게 하는 것은 명확한 지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지향이 국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에 있는 조국 대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질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일본과의 상호 군수 지원 협정 ACS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토론 당시 윤석열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입과 겹치는 발언입니다. 자, 이것을 한국 일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민감한 ACSA 문제를 공식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자위대와의 교류 확대를 비롯해 한일 군사협력이 정점을 찍는 상황이지만 자칫 과속으로 빚을 경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군시 지원 판도라 상자 열리나 라는 제목을 한국일보는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발언 3시간 뒤에 ACSA 체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다라고 번복했습니다. 명확한 지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도의 서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동도는 일본에게 내어주는 지향이 오늘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 지킴이 서경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누리꾼의 제보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바이두의 지도에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자,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2005년부터 다케시마나를 진행하고 있고 매해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동중국해 남서부에 있는 센카쿠 열도, 그것을 두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도가 지들 영유권 싸움의 레버리지, 지렛대가 되고 있나요? 자, 여기서도 공교롭게 독도의 동도가 일본 땅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독도의 서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동도는 일본에게 내어주는 명확한 지향이 있는 겁니다. 이찍하면 할수록 독도는 멀어진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총선이 끝나고 21%를 찍은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지만 어제 이정석 검사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는 것을 보고 윤라인이 지배한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와 검사 정권의 사페 기질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의료 대란 사태가 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윤석열은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라고 떠들었습니다. 배후 진료 체계가 이미 무너졌고 응급실마다 한 명의 전문의가 있을까 말까 해서 현재 응급실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은 응급실 진찰료와 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서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대책을 내놓고는 원활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국힘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대표적인 외라이트 정치인으로 불리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 윤석열을 향해서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며 의료계와 협상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현재 정부의 응급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수가 진료비를 대폭 올려서 돈 없는 사람들은 응급실 못 오게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내게 해서 그 돈으로 힘들어하는 기존의 의료진에 인센티브 주고 쉬고 있는 전공의들 꼬셔내어서 빈자리를 일시 채우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도 중증을 경증으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후 진료진이 현재 무너진 상황에서 돈 줘서 때려 넣는다고 그 판단이 정확해집니까? 그리고 의사였던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도 응급실 뺑뺑이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의 응급실마저 무너져서 응급실 뺑뺑이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즉 돈이 없으면 정말 위험하고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의사라고 해도 그 누구라고 해도 모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프면 죽는다는 공포가 추석 밥상을 관통할 것이라 이 정부는 여기서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죽어야 끝나는 상황에서 아프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